안녕하세요. 알통 알아가면서 운동하면 통한다. 문PD입니다. 오늘은 미래사회와 스포츠 메타버스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논문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할 논문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 학회 2022년 출판된 스포츠 메타버스 기술의 효과적인 융합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산업적인 변화와 법제도적인 과제들을 융합적으로 고찰하며 우리 미래 스포츠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터넷의 역사를 잠시 되짚어보면 1990년대 웹 1.0은 텍스트 기반의 단방향 정보 습득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웹 2.0 시대에는 소셜 네트워크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죠. 이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텍스트에서 공간으로 진화한 정보화 혁명의 다음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 가상 공간에서 3D 실감 기술과 우리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스포츠 메타버스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먼저 관람과 팬덤 분야에서는 제페토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가상 경기장에서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거나 KT 위즈의 랜선 응원처럼 비대면으로도 열띤 응원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는 스포츠 미니게임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죠. 참여와 홈트레이닝 분야에서는 야핏을 통해 가상 사이클을 타거나 메타짐처럼 실감형 홈트레이닝으로 운동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엘리트 훈련에서도 메타버스는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양궁 국가대표팀은 VR 시스템을 활용해 심리적, 환경적 적응 훈련을 진행하며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는 이 스포츠 메타버스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은 R&D 투자를 주도하며 국방, 공공, 민간이 협력하는 몰입형 기술에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커뮤니티 조직화에 힘쓰며 호라이즌 2022나 XR4 프로젝트를 통해 2,340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육성과 보호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실감 경제를 창출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중국은 인프라 맞춤 구축에 집중하여 베이징, 난창 등 지역별 맞춤형 가상 증강현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거시적인 예산으로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민관 협력망을 통해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의 미시적인 목표는 2025년까지 150개의 메타버스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을 과연 게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스포츠로 봐야 할까요? 이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등급 분류나 사행성 통제처럼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국민체육진흥법은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산업을 진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고 경제적인 스포츠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짓듯이 여러 기둥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며 정보 소외계층까지 포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기반으로 한 법적 지위 확립이 필수적이며 전문 인력 양성과 개방적인 환경 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과 완벽하게 동기화된 가상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둥들 중 두 가지 인권 및 프라이버시와 포용 및 협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권 및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완벽한 익명성으로 인해 사이버 폭력이나 인신공격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암호화된 개인 식별 코드 부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용 및 협력에서는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하락하고 민간 빅테크 기업의 독점이 우려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함께 만드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스포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합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메타버스 내 스포츠 활동이 게임인지 스포츠인지 명확한 분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인재 양성입니다. K컬처를 기반으로 한 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히 10대 MZ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범용성 확보입니다. 기업 간 거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거대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스포츠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가상 경제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유니폼이나 가상 경기장 입장권과 같은 가상 재화 창출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가상 공간의 경제 활동이 현실의 재화와 동일한 가치와 법적 보호를 지녀야만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교환 및 양도를 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실 가치와의 완벽한 동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NFT와 같은 디지털 소유권 증명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의 본질은 페어플레이, 매너, 건강,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이 본질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기술, 즉 VR, AR, XR, NFT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방적 가이드라인과 인권 보호를 포함한 선제적인 정책 및 규제 마련이 중요합니다. 가상화 패러다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시적인 정책과 동시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미시적인 실행 방안들을 병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스포츠 메타버스 시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나누며 더 깊이 있게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가상 자전거 주행 같은 스포츠 시뮬레이션을 기존의 스포츠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비디오 게임으로 규제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현실 속에서 스포츠의 핵심 가치인 페어플레이와 매너를 법적 또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상 경기장 입장권이나 디지털 유니폼 같은 NFT가 현실 세계의 재화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자본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스포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독점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 소외계층도 평등하게 가상 스포츠를 즐기려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